예, 우선 이 경기 과천 오피스텔 붕괴 사고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오피스텔 건물이 철거 중에 붕괴가 됐는데 이 구조 중에서 나머지 작업자까지 구조가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두 명의 작업자 모두 구조가 완료됐습니다. 예, 다음 라이브 픽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픽은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화제가 된 가수 에이톤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이 시간부터는 모시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참 이런 뉴스 보고 참 놀랐는데 이 에이톤이라는 이제 가수 겸 작곡가가 네. 업어치기 한판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랬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어제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에이톤 씨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네, 저희 단독 보도였는데 예,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에이톤 씨하고 외국인 남성이 실랑이를 하는 예. 장면이거든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에이톤 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여성이 비명을 질러서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봤더니 이제 외국인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이톤 씨가 뛰어나가가지고 저렇게 점퍼만 걸치고 그 자리에서 제압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남성은 주먹을 휘둘렀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이 도와주니까 이제 외국인 남성이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에이톤 씨가 쫓아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바로 옷깃을 잡고 네. 업어치기로 제압을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인계했다는 사건입니다. 네, 이 침착하게 범인을 검거한 에이톤 씨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분이 엄청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외국 분이면서 영어로 욕을 막 하면서 저한테 이제 달려오고 있었어요. 많이 당황했죠. 저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멈추게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사람 옷을 붙잡고 엎어치기를 하고 제압을 하고 있었죠. 네, 평론가님, 근데 이 네. 에이톤이란 가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가수죠? 3일 전에 첫 번째 앨범을 낸 가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백정씨 네. 노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프로듀싱은 했지만 일반 대중한테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네. 3일 전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내고 이제 막 가수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진 거네요. 네. 네네네. 저 이제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가수 이제 정준영 씨, 최종훈 씨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과거에 정준영 씨가 한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정준영 씨 최종 6년을 받고 최종훈 씨 5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네.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더라고요. 혐의가 인정된 거고 일단은 어떤 혐의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이제 여성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겁니다. 그 혐의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정준영 씨는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우리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얘기 보도됐을 때 몰래카메라 범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촬영 영상을 카톡방에 올려서 공유한 거. 그 부분에 몰래카메라 혐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었죠. 애초에 기소될 때요. 정준영 씨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집단 성폭행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그건 두 사람 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몰래카메라를 이제 그 영상을 공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좀 보시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렇게 뭐 몰래카메라 영상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가 부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유일한 증거였던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정준영 씨는 본인이 몰래카메라 찍어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는 자백하고 인정을 했지만 그 보강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방 자체의 증거 능력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무죄가 선고가 됐던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범죄였던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서 성폭행했다.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당시 선고 직후 이 정준영 씨는 울고 또 최종훈 씨는 오열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평론가님, 네. 항소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두 사람 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억울하다는 사람들은 의뢰의 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은 인정했는데 네.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있었는데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판결은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뭐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항소를 했을 때 과연 이들한테 과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론이 되게 좋지 않죠. 어쩌면 혹대로 하다 혹을 더 붙일 수도 있는. 네. 왜냐하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혹시 다시 재판하면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지 여러 가지 이 손익을 좀 두 사람이 지금 따져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네. 항소하는 목적은요,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인데 한 사람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은 했는데 관계는 있었는데 합의한 관계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훈 씨의 주장을 탄핵할 때 법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들 같이 기소됐는데 정준영 씨랑 한 거 맞대잖아. 너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죄질이 안 좋은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으나 아직 피해자가 합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합의가 됐다고 하면 양형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드시 들어가요. 네. 지금 양형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항소를 해서 시간을 벌면서 아마 그동안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검찰도 항소할 겁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이유는 앞서 이제 몰래카메라 범죄 그게 찍어서 올렸던 정준영 씨가 행위 자체를 인정을 했는데 그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방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무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은 그 증거 능력이 없어졌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아마 검찰도 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양쪽 다 항소를 하고 그럼 이거는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판결 확정되는 데는 앞으로 한 10개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4개월, 8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최근에 김한길, 최명길 부부가 예능에 등장해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평론가님 보니까 이 김한길 전 의원이 폐암 판정을 받은 지 2년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에 폐암 사기 네. 그게 알려졌었는데 폐암 사기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 과거에 폐암 사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치료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신성일 씨도 폐암 사기라고 했다가 네. 결국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예.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동안 치료를 하고 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폐암 사기면은 수술도 어렵다고 했었는데 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채로 한 2주 정도 있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 최근에 두 부부가 네. 일상 관찰하는 예능에 네. 함께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출연하는 두 부부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주 있었어. 막 입에도 인공호흡기 이렇게 꽂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내 모양이 흉측했겠어요. 몸에 근육이 다 없어져서 고개도 이렇게 똑바로 못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거의 병원에서 잤대요. 다들 그래요. 아, 다들 그래? 네.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걱정되니까 방에 이렇게 다 스펀지를 한 5cm 정도 되는 스펀지를 다 깔아놨어요. 혹시 내가 넘어질까봐 화장실에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베일도 다 이렇게 내 침대 옆에 배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배를 누르면 즉각 다 나한테 올 수 있게. 2017년, 2016년, 2017년이면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할 때 여기 당 대표였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평론가님 프로그램의 이제 이름 길길이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이 김한길 전 의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자고 했다고 하는데 요번에 크게 아프고 보니까 뭔가 내가 다시 아이가 돼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 의원이 40대 때 최연소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이 돼가지고 그 뒤로 계속 나란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거대 담론을 생각하느라고 사실 가정일이라든가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걸 다시 이제 여기에 눈을 뜨게 되고 또 부부간의 사랑 같은 거, 또 아이들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눈을 뜨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네. 소확행. 소확행. 일상에 산책만 해도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김한길 최명일 부부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한 일상 기대해 보겠습니다.